G20의 의장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대견스러워하고 야, 참 한국 많이 컸다, 대단하다 하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합니다. 제가 만난 상당수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관리들은 이 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번에 준비 잘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경험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체가 G20가 단순히 경제 안보, 금융 위기 극복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멤버들이 내나 과거의 G8 멤버들이고 또 APEC의 핵심 멤버고 또 유엔의 대부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도 우리 입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힘입니다. 사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io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영과 정책 및 전략 관리를 공부하고 관리하고 가져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G20 성공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걸어가는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G20가 우리의 무슨 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국익을 무한정 창출하거나 이걸로 기인해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임기가 획기적으로 고양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측면 못지않게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무거운 의무로도 다가옵니다. 즉 한국과 한반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즉 한국의 국격,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위치가 이제 변방이 아니고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다 하면 G20의 계기로 그러면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외적인 그 역할, 이미지, 또 국제 위기 관리에서의 그 위상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즉 간단치 않은 도전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엄청난 선물 보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도 그만큼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하라, 책무를 다하라 하는 그런 그 요구와 촉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ODA의 정부 출연금이 굉장히 늘어났고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주는 국가로 간다는 것은 그건 권리의 주장이 아니고 의무의 상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뭘 할 수 있는가, 기여 측면에서 이 점을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안보 부분도 들어갑니다.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다, 시끄럽다 이런 소리가 들은 것은 단순한 우리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코리아가 중심국가로서의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축배를 들기 전에 그야말로 결연한 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번 기회에 한번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G20는 국가 경영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G20이라는 것은 당면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 안전망을 개선하고 또 국제 공동 금융 위기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미래, 즉 지구촌 전체가 앞으로 다가올 국제사회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의장국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면 위기 극복이라는 미시적 접근 못지않게 다가오는 국제사회의 신질서에 대해서 뉴 파라다임, 그 파라다임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 뭔가, 작게는 이 동아시아에서, 크게는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더 나아가 유엔의 부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0년 두 개의 정권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간안보, 금융안보, 그리고 핵안보, 나아가 최근에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여러가지 그 위기관리 문제도 같이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G20 이 얘기는 아침부터 여러분이 식상할 정도로 오후에 첫 번째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전문 용어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식상하게 다시 한번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G20가 지금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행태든 간에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재창해서 당신의 회심작이고 역작으로 지금 건건 일척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게 다음 주 초에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입니다. 이른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건강보험에 승부수를 걸었고 국제적으로 승부수 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이 G20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G20의 핵심 멤버가 전부 다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구촌은 우리가 경제안보, 군사안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국제안보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고 국제안보 안에 양날의 칼이 양대의 축이 경제안보하고 군사안보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보 개념은 이제는 집단안보다 쌍무안보다 지역안보가 아니고 공동안보, 커먼 세큐리티 즉 G20가 어떤 행태든 간에 국제질서의 새로운 창출을 지향하는 공동안보의 개념, 용어, 범위, 방법론 그리고 공조 성격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주의 존 로드 총리가 우리 일간지 동아일보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은 국제안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니까 경제안보에서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고 경제안보에서부터 국제안보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지역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페이퍼는 제가 몇 장 쓰지도 않았는데 이걸 20분 채우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중원, 부원 지금 하는 소리 또 하고 조금만 참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바꿔을 해야 되니까. 이 포지셔널 페이퍼라는 게 단점이요. 학문적으로 길게 쓸 수 없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핵심만 보고 드리는 게 장점입니다. 한쪽만 만족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G20와 한국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우리 눈을 이 지역에 먼저 돌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후 G20의 핵심이 G2라고 불리는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 2대 경제 대국은 일본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따라잡혀서 잡을 겁니다. 중국이. 즉 한중일이 G20의 핵심으로 부장하게 되어 있는 시기고 그렇지 않아도 한중일 간의 3국 정상회의담회의 작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제 G20의 공조체제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번 태동시켜보자 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G20의 한국의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는 단계별로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장기적 관점의 국제안보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 두 번째 관점은 지역안보에 있어서의 한중일 협력체제와 네트워크의 구성, 세 번째 관점은 당면 현안에 관한 위기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친애하고 존경하는 우리 마이어스 교수님이 잘 지금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사실상의 중심축으로서 한중일 지역안보협력체제가 등장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육자회담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육자회담 내부에서의 공조라든가 대북 설득이라든가 또한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 3자 역할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